비롯한 바이에른 미헨 선수 9명이 일제히 스타트를 끊으며 따라잡으려는 모습은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증명한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비록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손흥민 혼자 상대팀 전체를 뒤흔드는 모습에서 그가 주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이 저런 식으로 역을 할 때 주변에서 도와서 함께 역습하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레비가 손흥민에게 특급 선물을 준비해 손흥민이 가진 이런 엄청난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 전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후스는 11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에서 2대3으로서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을 끌었던 선수는 왼쪽 풀백으로 출전한 제드 스펜스인데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제드 스펜스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왼쪽에서 손흥민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가 1군에 합류할 것인가 임대를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라인업에는 해리 케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 케인과 손흥민의 맞대결에 큰 기대를 걸었던 팬들은 많이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는 초대형 영입이 이루어져 이 선수가 이날 경기에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팬들 사이에 서왕설레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이 1천억 이상을 주고 데려온 선수는 본머스의 원톱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그는 6,500만 유로 하나로 약 1,130억 주고 데려와 토트넘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랑케는 해리 케인에 비해 너무나 파괴력이 딸리고 특히 상위권 빅4를 상대로 골을 거의 넣지 못하고 지워지는 선수인데 저런 선수를 무려 1천억을 주고 사다니 토트넘이 또다시 오버페이를 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함께 선다면 빅4를 상대로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손흥민과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고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작은 육각형인 선수다. 게다가 솔랑케, 브레넌 존슨보, 빨라, 손흥민과 함께 역습 파트너로 나선다면 본머스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켄은 이번 시즌에서 19골을 넣었으며 포스코글루가 원하는 애 적응이 필요 없는 검증된 원톱 공격수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현재 이적 시장에 나와 있는 원톱 공격수 중에서는 케가 거의 유일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케를 오늘 영입했는데 오늘 경기에는 뛸 수 있느냐고 기대감을 드러내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발가락에 경미한 부상이 있고 훈련 세션을 선수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는 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27초 만에 오른쪽에서 존슨의 컵백을 받아 클루셉스키 바로 골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이 걷어낸다는 것이 클루셉스키 왼발에 걸렸다. 토트넘에게 운이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15분경 세트피스 상황에서 곧바로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고 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 수비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한숨을 쉬면서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영입하라고 그렇게 팬들이 지적을 해도 포스테코글루 코치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비카리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곧바로 역전골을 넣어 순식간에 2대1이 돼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비카리 상대가 압박을 할 때 멀리 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바로 앞 선수에게 공을 주는데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빌드업을 하면 공을 받는 선수가 뒤에서 따라오는 상대팀을 벗겨내길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전술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공을 주는 타이밍과 방향이 너무 뻔해서 상대에게 계속 커트를 당하는데 비카리게의 상황을 극복하도록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위험한 빌드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포스테코글루 전술을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키미히가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길게 넘긴 공을 밀러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 1대3이 되자 이 경기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 되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상대에게 2번 연속으로 당한다는 것은 EP 정상급 팀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적하면서 토트넘 미드필더와
수비진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고 포스테코글루 역시 무능하다고 비판받아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유일하게 손흥민 뿐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는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런 의견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반 22분경 제드 스펜스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한 것을 손흥민이 문전으로 빠른 컷백을 주었지만 쇄도하는 메디슨이 약간 늦으면서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가장 앞건물 미넨의 코너킥 상황이다. 해는 김민재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공격을 시도하고 토트넘은 만약 공을 끊어내면 역습을 하기 위해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위쪽에 올라와 있다. 토트넘이 끊어낸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되자 김민재와 미헨 선수는 손흥민을 압박하고 손흥민은 상대팀 2명을 벗겨내며 클루셉스키 공을 연결한다. 이때 손흥민이 있는 위치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은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연결하고 스타트를 끊는데 미넨의 모든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전원이 스타트를 끊는 장면이 이날 경기의 백미라고 말했습니다. 클루셉스키 상대 선수가 경합을 하다가 공이 뒤로 흐르고 이것을 손흥민이 전력으로 질주하자 그 뒤를 따르는 김민재 역시 전력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김민재도 센터백 중 세계 정상급 수준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은 공을 가지고 달리고 있고 김민재는 공이 없이 달리고 있는데 상당한 스피드를 가진 김민재가 흥미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붙여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을 드리블을 하면서 스피드를 유지하는 기술은 최정상급 드리블 기술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드리블러일 줄도 모르고 손흥민이 드리블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추가못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하지만 손흥민이 거의 혼자 50m 질주해 공을 운반했습니다.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해 아무도 주변에 없고 미헨 선수들 4명이 수비 복귀를 해 좋은 찬스가 무산된다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스피드가 빠른 케가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 1천억을 주고 케를 영입한 이유는 그가 원톱 스트라이커이면서도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며 헤딩도 좋고 연계도 좋은 데다가 결정력도 지난 시즌 19골을 넣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저런 상황에서 랑에게 연결케가 골을 넣는다면 손흥민에 대한 집중적인 압박과 수비가 헐거워질 것이다. 반대로 케가 손흥민의 조력을 받아 많은 골을 기록하면 기록할 수 랑케 막으려고 수비가 분산되고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에 대한 수비가 헐거워지게 된다. 손흥민의 득점이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득점왕도 노려볼 만하다는 큰 기대감을 드러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